안녕하세요. 화면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계세요. 뒤가 밝네요. 네, 잠시만요. 그래도 좀 낫나?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서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요. 잘 보이시나요? 제가 혹시 화면을 잘 안 쳐다봐도 그러려니 음악을 좀 올리겠습니다. 유연한 프렁크라는 노래입니다. 똑같은 것도 들려주실지도 몰라. 그래도 자, 준비하세요. 설명을 들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몸도 좀 움직이시고 어깨도 좀 움직이시고 네, 자료도 좀 갖고 프린터를 앞에다 좀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턴가 1분에서 2분을 줄였어요. 네, 아, 음악이 나오는구나. 영상을 들어야지 생각하셔서 이제 틀어놓으시고 준비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을 좀 조정하고 네, 1분 40초에 끊었습니다. 오늘은 11챕터 하는 게 챕터상으로 왔습니다. 협상과 설득의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순차별로 올리기는 했는데 한꺼번에 다 들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 또 빼먹을까봐 프로그램하고 체크해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녹음을 하고요. 올릴 때 이게 지금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하고 이걸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프로그램화해서 한번 돌려서 검증을 받아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아동용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런 것도 좀 체크업을 받아서 동영상에서 스캔을 딱 떠서 그런 용어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동영상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녹음을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1시간 15분을 다 풀로 녹음을 하지만 이거를 약간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한 30분, 25분에서 30분 정도 됩니다. 근데 그 기간을 또 제가 못 참는 거예요. 빨리 녹음이 끝났으니까 빨리 올리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간 설정을 조금 못한 경우도 없지 않고 있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지금 아침 9시부터 이렇게 듣고 계시잖아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혹시 그 시간에 놓쳤어요. 저는 오후에 들으려고 했는데 옛날에는 됐는데 왜 안 돼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냥 제가 보고 그 주에는 제가 이렇게 안 돌아갔던데 언제 17일 거 뭐 이렇게 출석으로 인정 안 됐던데 왜 그랬을까요? 오후에 들었는데 뭐 이렇게 문자 안 보내셔도 기말에쯤 제가 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앞에 거는 조정을 못 하더라도 이제 지나간 건 아니더라도 그때 열리니까 조정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 써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기간이 안 먹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교를 통해서 그 조교 쌤이 아니고 조은비 쌤도 괜찮고요, 루 쌤도 괜찮고요. 전화를 해서 제 아이디하고 다 오픈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연락이 안 되거나 뭐 빨리빨리 뭐가 안 되면 그 학과 사무실에다 연락하시면 이제 열어주라고 아예 승인 받지 않고도 그냥 열어줘라 말을 해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이상하네 이거 왜 그러지? 제가 급하게 행동해서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행동하지 않고 급하게 행동해서 그것까지는 기간을 이렇게 다른 동영상은 딱 그 기간 안에 그 시간 안에 딱 들으셔야 되거든요. 학생들은. 근데 그걸 좀 제가 많이 열어놨는데 건 바이 건으로 들어가서 조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약간 미스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벌써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번 안 남았어요. 주차가. 지금 11주차니까 키케야 한 이제 3번 정도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한 2주 전부터 제가 어떻게 해갖고 오세요. 근데 기간을 너무 늦게 내신 분이 계세요. 중간고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파서 못 내셨어요. 근데 조금 그래서 미리 드리는 거예요. 기말에는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정리정돈해서 그때는 뭐 했는데 나름 했는데 나는 왜 성적이 이래요? 잘해갖고 오신 분이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그대로 베끼시는 분, 그리고 이제 A4 용지에다가 제가 규격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천차만별. 누구는 PPT 막 이만큼 해갖고 오신 분, 그다음에 예제가 A라는 분 같고 B라는 분 같아. 아, 이분은 인터넷에서 그대로 드래그해서 갖고 왔구나. 뭐 이런 분들. 근데 일일이 또 막 쓰신 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신경 써서 갖고 오신 분한테 더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양, 하는 방법, 그런 것들도 이렇게 줄여서 제가 PPT에 딱 보여드릴 거예요. 2주 정도 있다가, 그리고 기간도 딱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난 이메일 보내는 거 좀 버거운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카톡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게 안 되면 그냥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보내셔도 좋고요. 제가 다 프린트를 해요. 근데 그런 게 하는 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PDF 파일을 만드셔서 건 바이 건으로 올리셨어. 저 프린트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요. 지금 여기 수업 들으신 분이 60명이시거든요. 60명 프린트 하느라고 제 토너 2개 날라갔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이제 기말고사에는 그렇게까지 하실 거는 없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오픈해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생각의 폭을 넓게 하기 위한 것을 내드려야 사실 맞아요. 봐도 모르겠어요.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응용이죠, 응용. 제 수업을 다른 수업 경영학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건 응용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에 있는 어떤 뭐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머릿속에 그대로 습득해서 제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입식 교육이 우리한테 맞다. 무조건 암기, 무조건 외워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수업은 그런 수업이 아니라 사고를 넓히는 수업이기 때문에 좀 광범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날짜가 다가오니까 미리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A4 용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동영상이니까 조작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보여드릴 수 있게끔 하여간 해서 제가 웬만하면, 왜냐면 이 동영상이 한글 파일로는 안 올라가고요. PDF 파일이나 PPT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얘는 PPT로 여러 개의 어떤 포지션을 보여드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에 어떤 걸로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똑같은 분인데 메일을 3번, 제일 많이 보내신 분이 3번까지 그거 잘못했어요. 이거 보낼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찾아내는 게 저 입장에서는 엄청 까다롭거든요. 학생들이 그랬다? 그럼 무조건 첫 번째 걸로 막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잘 인터넷에서 익숙치 않으신 데다가 이렇게 빡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제 버거운 거죠. 그래서 웬만하면 한 장, 2장 안에 다 하실 수 있는, 또 자기 생각을 워드로 치거나 나는 컴퓨터가 익숙치 않아. 그럼 손으로 써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는 방법. 2가지 방법만, 이메일 아니면 사진 방법. 그리고 갖다 내도 되느냐? 갖다 내는데 요번에는 기한을 딱 데드라인을 정해 드릴 거예요. 이때까지 못 오시면, 왜냐면 기말에는 평가하는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제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까지 오실 수 있도록 미리 이 수업이 안 나갔는데 뭐 13주차, 14주차, 15주차가 안 나갔는데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내겠습니다. 조금 더 광범위한 걸로.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엄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그림 보이시죠? 이게 뭐 같으세요? 약간 외국인이 어떤 그 피해자의 신체적인 어떤 매력을 기하는 표현, 판단의 착오, 막 이런 거 같은 느낌? 느낌상 뭐 키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설득의 법칙에 따라서 살펴보고, 뭐 협상과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설득이라고 하면 에토스라는 수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품과 인격이다. 파토스라는 학자는 아니 감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설득이라는 얘기를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코러스라는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인격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이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잘 이렇게 믹스를 해보면 제가 의역을 해보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신뢰성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느끼시나요? 이거 중에서는 누구 같아요? 약간 하나, 둘, 셋, 네 번째 약간 이렇게 삐뚤하게 있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웅크리는 느낌이 들으시잖아요. 왜 저렇게 서 있어? 좀 쭈구리 같아.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이 당당해 보여요.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그거는 가운데 사람. 포지션 약간 양복 입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깨 손에다가 이렇게 주머니에다 넣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어때요? 그래도 이렇게 약간 평범하게 앞에 이렇게 팔짱 같은 거 끼거나 안에 손을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느낌? 4번하고 5번보다는 2번하고 3번이 그나마 좀 1번은 어떠세요? 키도 작지만 왜소해 보이잖아요. 물론 생김새 갖고 뭔가를 따지는 건 아니지만 이제 실루엣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신체적인 실루엣을. 그래서 실루엣이 누구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의 욕구에 만족시킬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볼 때는 제 가운데 사람이 실루엣만 봐더라도 그림자 비슷하게만 봐더라도 저 사람이 그래도 설득하면 그래도 뭔가를 좀 이해할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살짝. 그래서 그 에토스란 사람의 인품과 인격도 있지만 파토스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것도 있지만 로코스란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 그런 것도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 잘생기고 키 크고 뭐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뭐 비록 키 작고 왜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들어주고 그랬구나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감정이입을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수긍하게 된다는 거죠. 어이구 어이구 그것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나대고 있어. 이렇게 벌써 이 정도는 돼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왜 저래 이렇게 빈정거리게 되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설득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설득하는 뭐 법칙이나 방법?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난 이렇게 설득했더니 좋더라. 음, 어, 자기만의 갖고 노하우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학습적인 부분을 보는 거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함축해서 지금 여기 PPT에 담아 놓은 거거든요. 설득의 6가지 법칙, 호감의 법칙,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을 좋아하며 자신과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호감을 갖는다. 뭐 이런 거. 여자분들, 이 옷 입었구나. 와, 나도 그거 살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서 망설였는데, 자기 이 옷 입었구나. 입고 싶다, 이씨. 막 이러면 어때요? 모임 나갔는데, 뭐야. 뭐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는 사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안 샀는데 나는 샀어. 내가 좀 있어 보여. 뭐 이런 호감의 법칙. 근데 누가 와서 약간 안녕하세요. 너무 인상이 좋으세요. 막 이러면 입 마른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느낌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저래? 나한테 와서 친한 척하게. 나한테 뭐 뽑아먹을 거 있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말은 표현은 안 하지만 호감을 표시하는데도 상대가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정말 좋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인드가 갖게끔 입 서비스하고 있네, 립 서비스하고 있네, 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게 법칙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호감의 법칙. 그 나랑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 그 춤이 자전거 타시는구나 부럽더라고요. 진짜 저도 하체가 너무 약해가지고 자전거 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관절이 안 좋아요. 그럼 무릎 이거 할 때마다 힘들더라고요. 그때는 뭐 자세가 바뀌어줘야 되고요. 자세를 어떻게 하시면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요.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자기만의 노하우를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것이 설득의 법칙이다. 제가 지금 조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사회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호감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성에 대한 법칙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브앤테크죠. 너 하나 주면 나 하나 주고.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관계 개선을 할 때 요번엔 내가 밥 샀으니까 요번에 네가 사야 돼. 요번엔 네가 샀으니까 내가 사야 돼. 이렇게 어떤 규칙과 법칙을 정하지 않고 내가 계속 사더라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뭐를 사도 그냥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너 하나, 나 하나. 그런데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 밥을 사고 계속해서 뭐를 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은 자식분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남편과 아내도 그렇게 해주면 좀 속상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와이프가 막 설거지를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해서 나는 빨래를 개야 돼. 이 일은 무조건 내 일이야. 언제까지 내가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개놨는데 와이프가 이건 안 맞았잖아. 이 양말을 이딴 식으로 개놨어. 찾기 힘들게. 이렇게 놓으면 또 하기 싫잖아요. 음. 어떤 내가 하나 받고 상대편이 하나 받는 이런 황금 비율의 법칙 말고 다른 사람이 같이 이해해주고 행동하는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을 이제 황금률에 대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행동을 그래 이해해 줄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 자식 같은 느낌? 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게 통하는 경우도 있고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한테는 내가 호감이 있으니까 뭔가를 계속 해줘도 아깝지 않은. 근데 왜 나이를 먹으면 입과 귀는 열고 입은 닫고 이렇게 해라. 그런데도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한 발짝 이렇게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혼자 물러나서 양보한다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진다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한 발 물러나서 조금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 50대도 그런 여유가 있을 수 있고요. 60대 분은 좀 더 있는 거고요. 70대 되시는 분은 덜 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유가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어떤 걸 설득할 때 조금 더 약간 좀 이러시면 안 돼요. 아유 그래 40대는 그럴 나이지. 그래 그래 60대 봐라.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감정도 죽는다. 뭐 그런 게 생길 것 같니? 아유 그래 이런 식으로 살아봐라. 나이가 많은 거에 대한 어떤 내가 너보다 위야 이런 걸 또 보여주시면 요새 사람들은 웃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50대 되신 분도 20대 때 결혼해서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뭐 경제생활도 뭐 똑같은 얘기인가? 가정생활도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노하우는 있거든요. 근데 결혼을 안 시켜서 손자만 없다 뿐이지. 근데 70대 되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어디서 그딴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뭘 배웠어 도대체 결혼생활 이렇게 하면 서로 또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자체를 인정해 주면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가 어떤 설득을 하거나 어떤 이해를 시킬 때는 아우 대단하다. 나는 70대라 이런 거 잘 모르는데 야 아직 그런 사람한테 배워야겠네. 총명해 총명해. 뭐 이렇게 칭찬부터 깔고 들어가면 서로 아유 어르신 뭔 소리예요. 저희는 아직 경험이 적어요. 어르신들은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배워야지 인생과 이런 걸 뭐 이렇게 꽁으로 먹겠어요? 뭐 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회적인 증거에 대한 법칙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타인이 느끼는 감정과 유사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 제 눈에 안경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이 무례한 거는 똑같이 보고요. 예의 바른 거는 똑같이 예의 바르게 보고요. 그리고 친절하거나 착한 거는 똑같아요. 다. 단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사각형이라 하더라도 누구 눈에는 삼각형이라 보인다면 삼각형에 대한 걸 인정해줘. 보이신데 그렇게 보이시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면으로 보이는데 생각의 전환이 장난 아닌데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보이지? 내가 이상한가? 뭐 이러가면서 음,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무리하다, 저 사람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는 사람은 그 전환점을 못 바꿉니다. 뭐 내가 어떤 결핍이 있거나 어떤 그 하자가 있거나 감정에 대한 스크래치가 있는 거는 남들이 아무리 네모라고 해도 내 눈에는 무조건 세모거든. 그러면 세모라고 보이는 사람한테 네모가 보이는 사람의 지적하거나 뭐야 눈도 또 어디다 또 눈도 또 어디다 갔어 이게 왜 세모냐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회적인 동물이야. 감정을 같이 느껴야 되니까 아 세모로 보이는구나. 아 우린 네모로 보이는데 야 생각의 전환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서 같이 가야 된다니까 우리는 막 뭐 이러면서 같이 설득 하는 방법. 음,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지금 저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죠. 그 인간 누구예요? 20대 인간들, 10대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랑은 좀 생각이 다른 거죠. 자, 일괄성에 대한 법칙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 온 것들과 일관되게 혹은 일관되게 보이도록 행동하는 그런 맹목적인 욕구를 말한다. 할아버지의 습관을 아버지가 배웠고 아버지의 습관을 자식이 배웠어요. 그래서 관습이라면 관습이고 전통이라면 전통인데 그게 지금 그 손자까지 내려가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때는 핸드폰을 손에다 딱 쥐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게 있구나. 생각의 전환이 빨빨빨 돌아가시는 분들은 지금 할아버지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버지 때는 이제 20대 때나 아니면은 뭐 조금 빠르게는 20대 초반 때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 때는 태어날 때부터 만지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되면서 근데 지금 손자는 응애하기 전에부터 이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괄성의 법칙에 꼭 욕구되는 맹목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법칙을 써서도 아니 이렇게 해왔다고 왜 안 되냐고 너 이상하다고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된다는 거야.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 생각의 전환 자꾸 배우고 나이 먹었어도 뭔가를 아시려고 하고 배우시려고 하고 지금 학교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것들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권유의 법칙, 이건 진짜 조직에서 진짜 저도 어쩔 수 없는 건데 어떤 분야의 권위자가 말은 당연한 말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이러이러한 수업 듣고 싶은데 굳이 이걸 들어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수업이 왜 필요해? 우리 학과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필요 없나 보다. 안 하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런 분야에 내가 관심이 있으면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야에 그냥 가야 된다는 거죠. 혹시 그게 학생과 같이 수업을 들어서 내가 경쟁력이 떨어져서 내가 점수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도전해 보시는 게 맞다. 어. 그럼 성인학습자들도 들을 수 있어요? 굳이 나와 애들 앞에 쑥스러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수업 드시는 분들 애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으세요.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정말 공부하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학에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도 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아니냐? 이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뭐다, 내가 어떻다, 그 사람의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이쪽 분야인데 누구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권위의 법칙이 관료자들, 공무원 세계, 그리고 교육 세계도 많이 지금 뭐랄까 희미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색으로 얘기하면 진한 색이었다가 많이 희미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진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갈팡질팡한 세대를 산다면 60대나 70대는 이런 거에 아주 박혀 있죠. 그래서 여자가 무슨 공부야 무슨 기집애가 서당을 가 이런 시대였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데 못했잖아요 다들. 그리고 나서는 엄마가 뭘 해 집에서 밥이나 해줘. 뭐라는 거야 이렇게 살았던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어. 그리고 나서도 뭐 부모님이 아프거나 막 이러면 또 그런 혜택을 또 못 받은 경우도 없잖아 있으니까 이런 그 권위의 법칙을 갖고 설득을 하게 되면 안 된다.
또 하나는 희소성의 법칙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희소성은 자원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귀한 것을 갖고 싶어하는 그 본능인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10억 갖고 싶어. 10억 있으세요? 있어요. 통장에 이러신 분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저랑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근데 뭐 20억 받고 싶어. 남들이 못 갖는 돈을 내가 다 갖고 싶어. 어렵습니다. 그쵸? 왜? 역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벌 수 있는 한계, 가지고 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귀한 게 꼭 돈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주어진 시간이 다 똑같습니다. 삼성에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24시간, 노숙자도 24시간, 노가다 하시는 분들도 24시간, 공부할 사람도 24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내 것으로 더 많이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죠. 잠도 안 자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우리는 나이 먹어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지만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찍 4시에 일어나서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은 예배 가서 새벽 예배하고 또 조금 있으면 또 추수감사절이잖아요. 막 그러면 막 운동도 하고 아침에 딱 정리해놓고 집 딱 세놓고 내 얼굴 딱 하고 막 이렇게 뭐 강의를 들어가신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신다든가 그 다음에 뭐 직장 가서 일을 하신다든가 그리고 나머지 시간 저희 얘기를 하면 이것도 좀 비밀인데 화장실도 뛰어갔다 와요. 막 뛰어갔다. 왜? 시간을 아끼려고. 휴식이 나의 귀한 희소성을 갖고 있는 자원이라 생각하면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는 진짜 1시간 저희 교수님들끼리 뭐 우스갯소리로 1시간 멍 때리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번 먹고 싶은데 10분의 여유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희소성은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소유욕. 그게 좋은 물건이거나 뭐 그릇이거나 금품이거나 아니면 뭐 액세서리거나 아니면 뭐 장식이거나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이 희소성에 모든 사람들이 귀한 걸 다 갖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희소성의 원칙에 모든 걸 다 가질 수 없어. 설득할 때 써먹으라는 거죠.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다 모든 걸 할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주어진 거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희소성의 법칙을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협상에 대한 전략이라는 레우키라는 사람이 96년도에 쓴 논문에 대해서 이제 발탁을 해갖고 온 것 같으세요. 사람들은 협상을 진행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협상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하여 아래와 같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실제성이 중요한가, 서로 관계성이 중요한가, 뭐 이런 거죠. 일을 할 때 협력으로 뭔가를 해야 돼요. 너가 일을 해갖고 나도 일을 해야 되고 뭔가를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 누구는 다 10개 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 5개를 했어요. 그러면 뭐 리더자라고 얘기해야 되나? 왜 이거를 5개만 해갖고 써요?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관계는 창피를 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관계가 어떻게 중요하냐 아니면 관계 필요 없어. 할당 양을 주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이건 이렇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딱 하세요. 그리고 알아서 제출하세요. 이래버리면 관계는 별로 없고 실효성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냐 그러냐 그렇지 않냐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아이 그럼 전혀 우리는 관계 없어. 지가 역량대로 해서 무조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면 협동 전략으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나 상대와 관계가 모두 관심이 있는 거죠. 서로 왜 느낌이 좋고 뭐 조편성을 했을 때도 잘 맞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동적인 전략 같은 경우는 상대의 좋은 관계는 갖고 있지만 그걸 유지하고 있지만 무언가에 대한 어떤 뭐 프로젝트나 어떤 조직의 발전하는 데서는 서로 유지하고 발전하는 그런 관심이 있을 거를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경제적인 전략 같은 거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거다. 근데 그런 걸 또 생각을 못 하고 뭐 이겨야 돼, 제껴야 돼. 내가 더 잘할 거야.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협상의 전략이 어떤 거가 더 중요하느냐, 관계가 더 중요하느냐, 모든 조직이 움직이는 거는 사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그 김상돈 교수님들 성인학습자들은 다 만나시잖아요. 성인학습자에 만난 그 김상돈 교수님이 얘기 살짝 하면 일단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시는 스타일이야.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을 칭찬을 해서 직무나 일에 대해서 단점보단 장점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해요. 그리고 성과를 내는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분의 성향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친해져야 돼? 그 사람하고? 아, 이렇게 장난치려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막 농담 같은 거 하는 거, 딱질색이야.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거기에 동의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 사람을 칭찬해서, 성향이 또 맞아야 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친해지고 싶진 않아. 아, 일만 잘하면 되지, 뭐, 굳이. 뭐, 이런 것도 없이 않아 있으니까, 협상의 전략이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게, 방법이 있다. 관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실제 성과의 중심으로 갈 거냐. 근데 제가 생각을 하고 이 PPT에도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너도 좋고, 나도 좋아야 돼. 왜냐면 이 협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직에 국한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모임에서 뭔가를 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쪽만 되게 부각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사람의 감정을 먼저 사서 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관심, 끊임없는 칭찬 막 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 에너지를 쏟아야 되니까. 상대편은 그 사람 볼 적마다 좋은 거야. 아, 네, 그러셨어요. 근데 한 사람은 이게 뭐 샘물도 아니고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협동의 전략은 그 다음 페이지 윈윈 전략이 좋다는 거죠. 참여자들이 만족도도 느끼고 성과도 좋고 서로 이렇게 관계성이 좋게끔 하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에 상대방이 함께 협력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일 처리를 할 때 결과가 좀 좋게 나오는 것들. 여기 그림 보면 쳇바퀴 보이세요? 이 쳇바퀴는 어때요? 이가 안 맞으면 절대 안 돌아갑니다. 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맞춰야 되는 부분은 결정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 서 있는 사람이 뭔가를 해요. 그 사람, 이 사람이 뭔가를 맞춰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맞춰요. 그 다음에 뭔가를 맞춰요. 그래서 조직에서는 자기의 영향력이 있는 자기의 주어진 거에 선에서만 쳇바퀴가 잘 돌아가게끔 그런데 우호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일이 그래 우리 열심히 해서 뭐 어떻게 해요. 화이팅 해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굳이 난 여태까지 했었어. 했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내가 맞춰야 돼. 진짜 정말 미치겠네 정말. 돌아버리겠네. 뭐 이러신 분도 계세요. 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기는 제 감정을 제가 마음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제가 마음이 편안하게 해주세요. 왜? 좋은 말이 저도 사람이잖아요. 좋은 말이 안 나가. 때로는 서버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리더도 해야 되고 떨어는 말이 이상한 때로는 밑에서 약간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럴 수도 있고 때로는 제가 하는 대로 좀 따라오세요 이럴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같이 가요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이 협동의 전략 자체가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 서로 좋은 나도 좋고 성과도 있으면서 조직에서 조직 간에 서로 윈윈하는 거는 성과예요. 그 성과가 돈이 될 수 있고요. 휴식이 될 수도 있고요. 거의 80%가 돈이 아닐까요? 성과금이라는 자본인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느낌.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월급이 내 거냐,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거냐, 아니에요. 월급은 공금이에요. 내 자신, 지금 나와 미래의 나와 더 늙었을 때 내가 같이 써야 되는 공금이거든요. 지금 버는 것 뿐이지. 그러면 그 월급을 가지고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와 더 미래의 나랑 같이 이렇게 합의해서 쓰는 거거든요. 내 자신도 윈윈이거든요. 그게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5년 뒤의 나와 10년 뒤의 나가. 그렇듯이 이런 걸 가지고 협동의 전략을 한다면 지금의 우리 부서와 타 부서와 전체 조직, 그게 학교일 수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지만 그런 조직이 같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협동 전략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로스 그러면 뭡니까? 잃다, 잃어버리다, 잃게 하다 뭐 좋아요. 위는 뭐 이기는 거니까 상대방이 제시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무조건 협상에 가능하도록 높이는 그런 전략. 따라갈 수밖에 없는 커다란 조직의 어떤 그래서 비전과 목표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 밥 먹으러 어디 갈 거야? 어디 저기 갈 거야? 그럼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야 되네. 이게 사거리니까 이쪽으로 건너서 이렇게 건너가는데 만약에 어디로 밥 먹으러 갈지 그 방향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디 가야 돼? 어디 이렇게 돌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이런 조직에는 상대방이 어떤 제시한 일방적인 수용에서 협상이 가능하게 높이는 그런 전략. 예를 들면 상대방과 인간관계 상당히 중요해요. 너무 친해. 언니 하고 뽀뽀하고 막 이래. 이거 네가 내. 이거 네가 내. 아 몰라. 언니가 좀 해. 이거 서로 미면.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 그림처럼 한 분이 오케이 이러면 이쪽에서도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다 그래서 방향을 제시해서 가는 게 좋다. 때로는 전체 틀 안에서 조직 간에 인간관계 간에 아니면 부서 간에 이런 협상이니까 한쪽이 잃거나 뭐 잃는다고 표시하기는 조금 그런데 수긍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내가 너 밑에 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커다란 조직이 갖고 있는 거에 내가 수용한다. 그걸 받아들인다. 왜? 그렇게 가야 가는 길은 다 똑같아요. 기업은 이익 추구예요.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버느냐. 그 돈의 일부가 나한테 얼마만큼 오느냐. 그런데 일을 적게 하면서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성과금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이거든요. 직장인들을 기준으로 이 지금 대인관계가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일을 조금 하면서 시간도 좀 여유 있게 가지면서 성과도 내면서 그런데 상대편하고 나하고 얘기했을 때 내가 더 일을 많이 하는 내가 더 시간을 더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게 있으면 싫어하는 거죠. 100%. 자, 근데 반대 전략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다 힘이 있어서 조금 우위적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너 아니면 아니더라도 되게 많아.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막 이런 경우. 신입사원들이나 뭐 이렇게 약간 뭐 1단계 대리나 이 정도 사람들이 조금 없지 않아 있겠죠. 협상의 상대가 인간관계보다는 당장 협상의 성과를 중요시하는 가불관계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제가 학생들한테 하도 지각하나 결석하는 학생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너 아르바이트 갈 때도 이딴 식으로 행동하니? 맨날 지각하고 결석하고? 내가 막 그랬더니 아니요. 지각하고 결석하지 않고 제대로 갑니다. 왜 그렇게 가니? 돈을 주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노동을 해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1시간은 빠져도 된다는 개념을 갖고 있죠. 왜? 이건 내가 낸 돈이 아니거든. 부모님이 내주신 거거든. 부모님의 소득에 의해서 국가장학금이 내준 거거든. 이게 다 내 돈인데 선생님들 돈이에요. 배려를 해주는 것 뿐이지. 근데 그래도 성인학습자들은 열심히 뭔가를 더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학생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보다 힘이 있어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면 예를 들어서 와 이거 하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을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 그래서 협상의 상대가 인간관계보다 당장 성과를 내는데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때로는 필요하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예 여자분이 no 막 이러고 있네요. 다 필요 없어. 뭐 상대방이나 자신이 돌아올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해도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아. 나는 그렇게 해도 고정적으로 뭔가를 해. 뭐 이렇게 하니까 자신이 얻어야 될 결과나 인간관계에도 모두 관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약 예를 들어서 조직이다. 그러면 팀별로 움직인다. 그럼 초이스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팀별로
조직이 움직여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데 거기 팀에 들어간 사람이 없고 같이 일을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럼 기본급만 받겠죠. 수당은 별도로 받지 않고. 음, 나는 그런 거 해봤자 내가 내 할 일만 할 거야. 난 너희들 관심 없어. 뭐. 싸움에 혹시 이게 다툼이 있다가 어떤 사람이 협상을 하거나 뭐 약간 사과를 해서 이렇게 약간 협조하시죠. 그냥 협의하시죠. 합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법대로 해. 법대로. 너는 처벌받고 죽든지 말든지 뭐 모르겠어요. 저는요. 이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화나서 괘씸해서 너는 두고 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조직에서 서로 전혀 관심이 없고 협상에 대한 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랑 같을 거라는 거죠. 상처받았다는 거. 거기에는 나의 행동이 상대에게 그런 적이 있으니까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조금 실수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없지. 그러니까 제 행동에 따라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실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만의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이런 회피 전략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협상의 전략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뭔가? C는 보는 거예요. F는 느끼는 거죠. Change는 변하는 거죠. 변하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각화 시켜서 이해시킨다. 그래서 PPT는 조금 이렇게 뭔가를 화려하게 보여주는, 감정적으로 존중과 이해의 신뢰성을 예의 있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아니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이렇게 사람이 느낄 수 있고 하지만 행동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혹시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기억나십니까? 제가 예를 지금 60대, 70대들이 많이 알고 계실 만한 예로 많이 드는 편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현대에 있는 그 정주영 회장한테 가서 딱 뭐라 그랬냐면 조선업을 해야 된다. 배를 만들어야 된다고. 정주영 회장이 기술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어떻게 해요? 박정희 대통령을 그러면 짐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응? 당신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가서 기웃거렸어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가 발전되는 걸 왠지 모르겠지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냉담하게 행동하고 투자할 마음은 없어요. 아까처럼. 막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주현 대통령이 캐나다에 가서 돈을 빌리려고 이제 기웃거려요. 그런데 캐나다 사람들은 그래서 막 웃긴 거야. 니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어떻게?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시각화를 보여준 게 500원짜리 지폐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동전이지만 종이돈. 그 뒷면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순신을 만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캐나다 사람이. 이순신 데려올 수 있어? 만나봤어? 당신 아는 사람 있어? 기술력 받았어? 어떻게 만들었지? 아이 뭐 다 나와 있다. 우리 뭐 박물관에 가면 다 나와 있다. 그거 보고 할 거다. 막 이런 웃긴 거죠. 보여주는 시각화. 그 다음에 느끼게 한 거죠. 그 사람의 열정과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배포, 그리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국가라는 뒷배.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두실려나? 백그라운드. 그리고 이순신 대통령은 이순신이란다. 이순신 장관은 만나본 적 없지만 경험과 경력, 역사 이걸 뒤밀면서 감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변화하게끔 만들죠. 그래, 해봐. 좋아, 빌려줄게. 이렇게 해서 지금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막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막 지금은 조선업이 우리나라에서 IT랑 버금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울산이나 이쪽에 있는
사시는 분들의 그 퀄러티가 고퀄러티예요. 공부를 해서 내려가서 거기서 조선업을 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듣기로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은 사람들에도 그렇고 이제 경제력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좋다고. 보세요. 이 설득의 전략.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만약에 정주영 회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만나서 어떤 자신감이나 뭐 이런 것, 맨 처음에 자신 없어. 기술력도 없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씨 뭐 하기 힘들어요. 막 처음에 얘기는 그랬었대요. 그런데 격려와 뭐 이런 걸 주신 거죠. 당신이 회장님이 안 하시면 뭐 되겠냐고, 누가 하겠냐고, 우리나라에서 당신 같은 사람 없다 막 이러면서 밀어붙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등에다 딱 얼머지고 자신감이나 이런 거 백그라운드 얼머지고 가가지고 변화하는. 그때 당시에는 웃기지도 않았겠죠. 1번 봐요. 우리나라 좀 될까? 우리나라가 좀 경제 발달될까? 안 돼. 오지마. 하지마. 막 이랬는데 설득의 전략이 이런 거가 있다라는 거. 혹시 선생님들이 일을 하시거나 어디 뭘 가셔서 설득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좋겠다. 써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뭐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협상도 누가 해요? 사람이 해요. 그 사람이 어떤 거를 제시를 하거나 뭐 이럴 때 정말 괜찮게 잘 해왔다. 협상을 그냥 이러려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말로 하진 않잖아요. 문서나 어떤 그러니까 보여주는 시각이 있어야 되니까 계획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생각이나 아니면 회사만의 자기만의 기술력, 자기만의 자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있을 때 설명력이라든가 본인에 대한 정체성, 내가 뭔가를 가져가겠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 비전, 이런 자신감, 그리고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없었더라면 아마 조선업처럼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이해에 대한 전략도 필요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갈등이 안 돼. 아까 일본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려는데 일본이 노 하니까 그래 말아. 딱 그리고 다른 데로 갔잖아요. 서양으로 간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해가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 뭐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에 대한 입장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이건 직접 회장이 직원들 데리고 제가 가가지고 설득시킨 거죠. 그래서 서류를 고려해서 디테일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내가 너희들 돈 빌려주면 너 나한테 뭐 줄래? 담보 잡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돈 빌려가고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기술력이 돈 빌려주는 입장이었다면 기술력이 안 좋아가지고 너희가 그 성공을 못했어. 그럼 난 돈 빌려준 건 어떻게 해야 돼? 이자는 어떻게 받을 수 있어? 이거 성공하면 나한테 줄 건데 비성공하면 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 제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까지 제가 다 그래서 합의점을 찾는 거죠. 바람직한 합의점. 설득의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를 상대는 A, B가 있으면 여기 여자하고 남자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고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순간적으로 저번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는 어떻게 보면 전두엽 자체가 이 뇌 자체가 약간 멀티예요. 전화하면서 테레비 보면서 왔어? 나 지금 테레비 보고 있어. 뭐 전화하면서 옷도 개고 커피도 타면서 청소하면서 테레비 보면서 뭐 하고 있어. 이게 가능해요. 근데 남자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자가 더 똑똑하냐 이 얘기가 아니라 얇고 넓게 볼 수 있는 어떤 뇌구조를 갖고 있는 거고 남자는 좁고 깊게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할 수 있는 그 뇌구조를 갖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멀티인 여자가 멀티가 안 된 단순한 남자한테 아유 진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사우정이야?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우 진짜 정말 뭘 하나 깊게 하는 법이 없어. 이거 벌렸다 저거 벌렸다. 근데 도대체 너는 왜 그러냐? 깔끔하게 뭘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 남자는 여자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그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이해 전략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또 합의점을 찾아내려고 서로 좋은 점을
또 윈윈 전략으로 가야 된다면 서로 좋은 전략. 이 사람도 이 정도면 만족, 이 사람도 이 정도면 만족, 이런 합의점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득에 대한 전략의 호혜 관계. 호혜라는 뜻은 서로의 특별한 어떤 편의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약간 그래도 이게 지금 뭐 장난으로 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특별한 어떤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일을 호혜관계라고 해요. 그러면 협상 당사자 간에 어떤 혜택을 주고받아야 되고, 아까 윈윈이잖아요. 형성이 되고 그 협상이 그 정상의 갈등 해결에 용이하게 쓰이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제 생각이에요. 공통적인 목표가 있지 않을까요? 협상하는 사람들의 목표? 그러면 그 목표에 대해서 이익이 남는다면 어떻게 이익 분배를 할 거냐? 7대3? 8대2? 6대4? 정해져야 되는 거죠. 합의점을. 그러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한, 이 사람이 저기 가능할까 모르겠네. 불안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선 존중을 해주는 거. 이 정도까지는 가서 뭐 누구 전문가를한테 무릎을 보던 뭘 어떻게 하던 그 네 일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앞에 PPT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입장을 수용해야 되는 거. 이해, 여자의 남자 차이 말씀드렸잖아요. 서로의 입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만약에 이런 협상을 하러 나왔는데 최고 경영자나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중간 관계자예요. 근데 대리인으로 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가서 허락 받으러 오실 수 있겠어요? 대리인님, 결정권자가 와야 되는데 이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빈정상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하러 인정을 안 해? 대리인이라도 내가 그러면 누구누구 회사 대표인데 대표로 온 건데 저 말 저딴 식으로 한다고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저희가 의사결정하시기 어려우시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예요. 가셔서 경영진하고 의사결정을 협의를 하셔서 회의를 좀 하셔서 이게 의사결정이 정상적인지 괜찮은 건지 보셔서 나중에 또 문서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상대방을 호혜라는 것은 서로의 특별한 편의와 이익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는 중에 PPT가 갑자기 막 녹음이 이상하게 돼서 조금 만지겠습니다. 그래도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해야 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협력이 필요한지도 알아야 돼요. 1단계를 모르면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이걸 해야 하는지도 알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거 그림에도 있듯이 남자와 남자끼리 지금 뭔가를 혜택받는 걸 하잖아요. 신뢰를 바탕하거나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귀를 열어서 내가 이거를 설득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서로 협력적으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협상이 되려면 목표에 의해서 이익 분배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존중에 대해서도, 또 상대편의 입장에 대해서도, 또 협력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에서도, 또 서로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바람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PPT 한 장을 더 넘기겠습니다. 자, 설득의 헌신과 일관성에 대한 전략. 이거는 협상 당사자 간의 어떤 기대하는 바가 일관성 있게 또 헌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협상의 과정에 대해서 갈등이 용이하다 라고는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예를 한번 들게요. 요새 서울 시내에서 약간 그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압구정동에 있는 데는 뭐 현대건설이 잡아가지고 재건축을 했는데 규정이 안 맞아서 약간
허가가 조금 딜레이 되는 경향이 또 있고 그게 방송에도 나오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현대건설 딱 찍어서 너가 이거 해 라고 하지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현대, 롯데, 뭐 포스코 이런 경쟁업자들에게 맞춰서 그걸 현대가 딴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주민들한테 개별적으로 사시는 주민들한테 포스코가 가서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협력업체 통해서 그렇게 다 갈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고 롯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그런 추세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걸 따기 위해서는 현대가 따기 위해서는 그 헌신과 일관성이 있는 전략을 내세웠을 거예요. 아 현대가 그래 낫지 돈 많은데 아파트는 잘 짓잖아. 포스코도 만만치 않고요. 롯데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우도 있고요. 또 여러 군데 대우는 망했잖아. 그렇지 않아요. 건설은 이름이 망한 거, 그 브랜드가 한 거지. 그 대우라는 이름을 그대로 갖다 썼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또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일괄성 있게 헌신적으로 밤이고 낮이고 주민들 찾아가서 설득하고 확인하고 우리는 이렇게 낼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어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시켜서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그 공사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떤 걸 설득을 했다면 협상 당사자 간에 기대는 바가 있잖아요. 그걸 일관성 있게 쭉 늘 꾸준히 아유 귀찮게 하네 진짜 왜 이딴 식으로 행동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만 그걸 이겨내고 꾸준히 뭔가를 해서 설득의 전략에 일관성 전략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되게 피곤한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걸 꼭 따야 된다면 그걸 꼭 설득시켜야 된다면 뭐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죠. 자, 그다음에 사회적인 입직에 대한 전략 어떤 과학적인 논리보다도 동료나 사람에 대한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의 설득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과 정상의 갈등이 해결이 더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K씨가 어떤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막 갈등을 걸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받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다고 쳐요. 그럼 본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임금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개별적으로 사장을 찾아가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봐봐요. 과학적인 논리보다는 동료나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득한다. 아까 제가 임금 얘기했죠. 임금. 그러면 이 임금 일반 기업에서는 노조라는 게 있어요. 그럼 노조랑 상의를 해서 노조 대표가 직원을 다 아우러서 경영진한테 가서 이 사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면 개인이 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협상의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직원은 노조를 들어서 어떤 조직화를 만들어서 그거를 해내갈 수 있는 사회적인 입직에 대한 전략. 몰라. 뭐 불만을 좀 얘기했는데 노조에서 해결해 줬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로 한번 들어서 사회적인 입직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자, 연결 전략이라고 얘기했어요.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과 관리자 간에. 근데 이런 연결 전략은 제가 볼 땐 A와 B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B하고 막 얘기하는데 B가 C한테 뭔 얘기를 들었어. 그래서 A한테 가서 뭐라고 너 C가 어쩌고저쩌고 그랬다며. 뭐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겼어. 근데 C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다며요. 그랬는데 내가 그랬나? 내가 무슨 이득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발뺌하잖아요. 연결의 전략 일반인으로 말씀드리면 이 협상과 정상의 갈등 상대가 발생될 때는 그 갈등의 문제와 갈등의 관리자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야기한 사람과 관리자를 연결하는 게 용이하다. 야, 너 C 일로 와. A하고 B하고 얘기하는데 B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안 했어? 이거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언제 그랬어? 녹음을 해놨거나 근거가 있거나 뭐 CCTV를 찍혔거나 거기 갔잖아. 안 갔다고 말할 수 없게끔 만들면 모르는데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했느냐. 잘못된 거는 제껴놓고 주 원인은 제껴놓고 누가 얘기했느냐 그 사람을 대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으시지요. 내가 말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라는 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 누가 과연 내 얘기를 또 너한테 전했냐. 누구야. 대. 말.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연결의 전략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사람과 사람을 그러니까 A와 B가 말조심도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화장실에서 뒷담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기분 나쁜 거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왜 그러셨어? 직접 가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냥 푸는 방법이 좋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조직에서는 이런 게 이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저런 사람한테는 저런 얘기 막 하지만 또 잘못 연결이 돼서 상대가 발뺌을 버리면 저만 또 실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되게 단순하고 늘 해야 되는 거지만 이 대인관계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탤런트 해야 돼요. 그 장소와 그 곳에 가면 직장이다. 뭐 직장에 맞게끔 탤런트. 집에 왔어. 뭐 집에 오면 뭐 자기만의 어떤 것들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감정이 뚝 잘라서 여기서 몇 가지, 뭐 뚝 잘라서 여기서 몇 가지 이게 아니거든요. 사람인지라 뭐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다퉜어요. 어떻게 맨날 좋아요. 다퉜어요. 근데 딱 나왔어요. 근데 누가 주차 내 차 못 나가게 딱 막고 있어요. 죄송한데요. 차가 막혀 있네요. 좀 빼주세요. 이렇게 말이 안 나가거든요. 감정이 지금 상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를 왜 이딴 식으로 대시는 거예요, 도대체. 티켓을 좀 지키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지금 눈으로 두부도 아니고 딱 잘라서 이건 너 거, 딱 잘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인간 사회예요. 그래서 갈등을 야기한 사람하고 연결해라. 누가 누구한테 내 욕을 했더라. 음. 쫓아가가지고 왜 그런 얘기 했죠? 아유 참 이것도 참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저라고 뭐 욕 안 얻어먹고 살겠습니까? 예. 그러려니 약간 남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누가 그러면 그러려니 아이 뭐 그네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대한 전략이라고 나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전략은 직위라는 뜻은 주변이 인정되는 지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죠. 거기다가 외모까지 준수하고 막 깔끔해요. 이러면 벌써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평하죠. 누구는 예뻐서 막 그렇게 해서 탤런트하고 막 배우가 됐는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진짜 꽝이야. 대화를 못한다든지 아니면 뭐 저 전문 지식이 없다든지 뭐 그리고 다른 건 너무 돈 관리를 경제관념이 없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은 다 공평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갖고 있는 현실과 내가 처해진 현실과 내 머릿속에 있는 이상이 갭이 크면 클수록 스트레스 더 받는 거죠. 나는 1단계에 지금 서 있어요. 100만 원을 버는 1단계 사람이야. 그런데 머릿속에는 5단계 위인 5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뭐 몇 천만 원을 하는 사람과 뭐 몇십억을 갖고 있는 재산가로서 행동하고 싶어요. 엄청 힘들겠잖아요. 엄청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권위에 대한 전략도 때로는 조금 필요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냥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사람의 어떤 뭐랄까 위치를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게 없잖아 있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들을 취업시키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회계과를 나왔으면서 전문성도 있고 자격증도 있다면서 성격도 좋고 외모도 이쁜 애 주세요. 이런 친구 소개해달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아, 저 사람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한 분야만 봐야 된다는 거죠. 어.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뭐 키 크고 예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뭐 돈도 잘 쓰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대한 갈등을 도움을 될 수 물론 전문가가 와서 뭔가를 막 설득해요. 막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누구다. 직책에 대한 그 직책이나 직위는 거기에 들어가 있을 때만 효과를 봅니다. 거기서 내려오거나 옛날에 뭐 했더라, 했었어, 어떤 장을 했었어, 이게 다 필요 없어요. 그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잘 안 맞고 있으면 지금 전문가 아니면 경찰관 약간 그러면 아니면 누구누구 대표 아니면 뭐 조직 구성원에 있으면 누구누구 뭐 부장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협상의 과정에서 갈등을 해결해 주고 들어가려고 하는 있는 것들이 이제 이런 권위적인 전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희소성의 해결 전략.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는 무한해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들어놓고 싶고,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사람은 다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마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써서 없어지는 자원들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인적, 물적 자원의 희소성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구가 무한한데 기업들은 이런 이익이나 목표 달성을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무한대로 계속 지속 가능한 발전성을 갖고는 있지만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간을 딱 기한과 기간을 정해서 어떤 성과를 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한정된 인력으로 기업의 성과를 내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그럼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런 거 뭐 해결하는 방향, 뭐 설득하는 방향, 이해하는 방향, 이런 전략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림 보세요. 이거 뭐예요? 감이에요? 감 같죠 느낌이. 포크는 몇 개예요? 엄청 많죠. 한 번에 찍으면 누가 뭘 어떻게 가져갈지는 모르겠죠. 얼마만큼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아마 삼성도 생각하는 희소성의 자원도 한정되어 있을 거고요. 전 세계 모든 것들이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종교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러 내려오셨어요. 근데 자기 자식을 예수라는 사람을 저한테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려고 저희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100%안 됐잖아요.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못 가지셨거든요. 하나님도 못 가졌으니까 우리도 못 가져야 돼. 이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모든 게 다 충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려면 만족에 대한 기준치를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적이나 물적 자원의 희소성에 해결하는 것이 협상과 그 정상의 갈등에 대한 것이 용이하다라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이 사람의 관계견을 잘해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면 된 거라고 생각해요. 라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도 없으시고 동영상도 들으셔야 되고 막 바빠 죽겠고 오늘은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고 몸도 쑤시고 아프고 막 정말 좀 미치겠다 너무 많아요 뭐 어째요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공부하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가르치는 것보다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떤 뭐 돈을 벌려고 이거 오신 것도 아니고 만족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변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삶, 지식에 대한 어떤 가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희소성을 지금 잡으러 오신 거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뭔가를 뭐 돈을 벌겠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 안 하시고 돈을 벌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버실 거예요. 70인데 무슨 돈을 벌어. 어디 가서 아기를 보더라도 돈을 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의 삶에 대한 풍족, 그다음에 나의 삶에 대한 가치,
이런 거에 대한. 그리고 평안함, 온순함, 이런 거를 좀 갖고 내 마음이 편해야 보는 시각이 조금 예뻐져야 에이 진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입이래도 저희 교 학생들은 처음에는 욕 엄청 합니다. 그러다가 한 학기 지나잖아요. 그럼 좀 줄어요. 8대 2였다면 7대 3, 뭐 6대 4 이런 식으로 줄고 졸업할 때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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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물들어가는 것 같아요. 종교학적으로도 부모님의 효, 그다음에 지식, 교수님들의 어떤 사랑, 뭐 교육 저희가 또 얼마나 가르치면 또 얼마나 가르치겠어요. 어거지로 들을 수 없는 뭐 이렇게 약간 뭐 종교적, 뭐 인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이 많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 다음에 반항심에 대한 극복에 대한 전략. 글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반항심, 협상을 함에 있어서 뭐 일단 옛날에 보면 목소리가 큰 놈이 싸움에는 목소리가 큰 놈이 무조건 이겨.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갱년기 몇 단계라 뭐. 제가 물어봤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의사들도 많은 진짜 진상 같은 환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감정을 다운시키려고 약간의 그런 감정 조절력을 먹는다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물론 협상에 뭐 이렇게 목소리가 크거나 감정을 뭐 하거나 협상에 도움이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반항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30대도 아니고요. 40대도 아니고요. 50대 중반 초반도 계시지만 50대부터 60대 이렇게 되는 어떤 협상이나 뭐 어떤 설득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삶을 그렇게 많이 살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숨을 좀 이렇게 좀 쉰다든지 아니면 조금 자기 마음을 조금 가다듬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 없겠습니까? 옛날 가닥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소리 지르면 다 끝나는 가닥이라는 게 있었는데 저 옛날에는 불같았어요 교수님.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에 보는 거 다 끝내버렸던 사람이에요. 저 많이 참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많이 낮았어요. 공부해서 이렇게 듣고 많이 가라앉았어요. 훨씬 더 효과가 좋으세요. 성인학습자들은 학습에 대한 효과가. 왜? 사회 경력도 있으시죠. 살아온 삶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뭔가를 막 외워서 뭔가를 풀고 뭐 이런 것들은 딸릴 수가 있어요. 기능적인 건. 근데 감성적인 거라든가 인지적인 것들은 훨씬 더 효과가 빠르세요. 학생은 늦어요. 행동이나 이런 기능적인 건 빨라요. 감성적인 건. 뭐 해봤자죠 뭐. 됐어요. 필요 없어요.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지만 선생님들은 이거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가 달라서 훨씬 더 제가 빨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금 현재 2학년이고 졸업반이신 분인데 저한테 그러셨어요. 학교 오기 전에는 싸움닭이었어요. 어디에 누구의 싸움닭. 제가 가서 해결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일단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겨요. 그랬던 사람인데요. 학교에 와서 책을 보고 또 듣고 뭔가를 쓰고 뭔가를 만들고 사람을 대하고 이렇게 될 때 제 마음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짱이야. 뭐 너무 멋있어. 이런 얘기 들을 때 저희 아이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나 보다. 난 계속 이런 컨셉으로 가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사람은 후가닥 변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물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를 학습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상이란 갈등의 상대가 있는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를 설득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해결하고 서로의 갖고 있는 정보 같은 거를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사를 어떻게 밝히고 의사결정을 하는 관계가 난 이 정도예요 라고 해서
정리하는 게 협상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야 된다. 호감, 상호성의 법칙,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증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일괄성, 권위, 희소성, 꼭 6가지 법칙을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적절하게 2개, 3개, 6개 상관없습니다. 해서 어떤 걸 설득할 방법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써보는 것도 먹어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협상의 5가지 단계, 협상, 이해, 실질적인 해결 방법, 문서, 조직 간의 어떤 협상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놔야 됩니다. 요새 녹음한다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면 전략, 다른 건 다 그렇고요. 윈윈 전략이 제일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또 내가 내 회사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보다는 약간씩 끌고 가야 되는 것도 없죠. 수용의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눈으로 먼저 보이고 감정으로 느끼게 하면서 변화하게끔 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거나 호혜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시간이 좀 초과돼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